뭐 이것저것 다 사무실 비용이면 다 뺐을 때 한 뭐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정도 네. 남았네요. 그거는 네. 그 영업이익이. 우리 오픈마켓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 우리 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을 하죠. 그 두 분이 각자 자기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이아트하고 윈즈커머스 중에 네. 어디가 더 매출이 더 많이 나와요? 제이아트요. 저 민구님도 우리 채널에 나왔어요. 예, 봤어요. 봤어요? 네. 민구님은 아시잖아요. 네. 그쵸. 그때 한참 저기 그 스터디 같이 하셨었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일단 정보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때 한창 여기저기 막 다녔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그런 거였는데 같이 교육을 들었었어요. 근데 셀링 테크트리 민구님은 현재 그거를 많이 좀 발전을 더 시켰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각자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창업을 알아보면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많이 찾으러 다녔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네이버에 있었어요. 네이버 카페에 교육을 한다. 펀앤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거기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간 거죠. 네. 진짜 무슨 다 거짓말쟁이들 같고 다 뭐 민구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사기꾼 같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당연히 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갔는데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 아 이거다 해서 바로 그때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비용이 좀 셌어요. 그게 그쵸. 비용이 좀 셌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이게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창업 같은 거 이제 그만두고 회사 열심히 다니자. 네, 그 생각으로 한번 해본 거죠. 그때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느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이거 진짜 우리는 잘 선택한 것 같다고 그때. 지금 친구들이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좀 회사들이 이제 수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려워져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되고 저희는 이제 초반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좀 편하고 네, 저희 또 시간도 마음껏 조정해서 쓸 수가 있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재택근무 하신다고 저랑 전화 통화할 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는 사무실 나가고요. 둘은 직원들은 다 재택근무. 직원들은. 네. 애기들이 학교에 안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다 보냈어요. 네. 컴퓨터 싸가지고 다 네, 집으로. 네. 일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363일 일을 해야 돼서 한 2년 정도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창업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도 실제 별로 없죠. 보면 뭐 한두 달 뭐 해보다가 이거 뭐 힘들어, 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오래 일을 해야 돼, 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네.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 했을 때는 저희가 다니던 회사가 네. 새벽까지 일하는 새벽까지 회사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는 편하다 하고 했었어요. 네. 이 정도면 할만하다. 그러니까 워낙 일이 힘들었던 회사에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냥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대량 등록 판매하고 뭐 막 이런 거 되지도 않고 사기라고. 네. 그쵸? 네. 실제 팔아보니까 사기 같던가요? 사기던가요? 사기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그런 거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도 처음 1년 정도는 마진을 거의 포기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거 해서 돈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도 좀 이렇게 막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버티신 분들은 지금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한 두세 달 이렇게 뭐 해보다가 네, 당장 돈 남는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심리 있잖아요. 나는 고생하는데 돈 버는 건 저 도매사하고 공급사들만 돈 벌게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돈을 못 번다. 네. 그래서 열받아서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승부는 저기서 나는 거잖아요. 내 아이디가 얼마나 잘 성장해서 커 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못 참죠. 네. 좀 그런 게 있어. 그렇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창업을 해서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네. 내가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을 버는 것 같아. 네. 막 이런 시점을 언제쯤 느끼셨어요? 작년 2019년? 음, 왜냐면 저희는 좀 늦게 느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쭉 계속 갔으면 그래도 더 빨리 왔을 텐데 예, 제가 출산,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거의 한 2년 넘게 예.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다가 음. 그 이후부터 좀 다시 괜찮아져서 2년 전부터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예. 그 시점에 월 매출은 어느 정도? 월 매출 한 2천만 원. 월 매출? 그러니까 이거 매출 이익이 2천만 원 정도? 월 매출? 매출과 아니, 이익. 2억. 죄송해요. 예. 2억 정도. 월 매출 한 네, 2억 정도. 네. 그러면은 매출 이익은 한 3천만 원대 정도 나왔겠네요. 오픈마켓 판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우리 업계에서 하는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상품 사입을 해서 하는 전통적인 그 상품 사입해서 파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등장한 광고에서 판매하는 하다 보면 이제 상품 사입의 꿈을 꾸잖아요. 네. 상품 사입을 해보셨나요? 네. 일부 있죠 지금. 네, 있어요. 예. 그 2년 전에 샀던 제품이 아직도 있어요. 사무실에. 네. 그래서 느낀 거는 예. 상품 사입을 하려면 예.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대량 등록을 하시다가 상품 사입으로 넘어가서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몇 분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 번에 물건을 싹 들여왔다가 예. 이거 재고 때문에 좀 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기 제품 가지고 판다는 거는 되게 멋진 일 같은데요. 잘 하시는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품 소싱하셨었어요? 사입했어요?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발에 붙이는 건데 등산할 때 그거 한 2,000개 가져왔었죠. 예. 그래서 광고 좀 뭐 네이버 광고 좀 해서 예.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원가에 올려놨는데도 아직 있어요 재고가. 네,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건 왜 선정했어요? 그 아이템은? 그냥 네. 반짝반짝거려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제가 팔고 싶어하는 상품보다 예. 주변의 지인분들이 갖고 계신 물건을 한번 팔아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 뭐 상품 사진 찍어서 뭐 올렸을 때 그게 더 결과가 좋은 것 같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잘 팔릴 것 같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어려운. 네, 예. 솔직히 뭐가 팔릴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뭐 예. 대량 등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 내가 뭐 물건을 본 적도 없는 물건이 막 팔려나가고 예. 있는데 뭐 어떤 제품이 잘 나갈지를 몰라서. 예.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또 창업을 하시는 분 중에는 뭐 커피 캡슐을 이제 특허 가지고 계셔가지고 예. 네, 그 제품을 이제 좀 개발해가지고 하시는 분은 결과가 좋은 것 같고. 자, 대량 등록 그걸 하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이제 지금 대량 등록으로 네. 월 매출 한 2억 정도 이렇게 네. 그 나오시는 건데 직원은 몇 분? 직원 5명 있어요. 직원 5명.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 두 네. 해서 총 7명이 네. 2억. 이면 직원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그죠? 직원 한 명당 4~5시간만 근무 시켜요. 풀타임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풀타임으로. 그러면 뭐 2명 반 정도. 네,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나눠서 시키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일하고 직장을 잃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했었고요. 네, 그런 엄마들을 이제 일자리를 이제 주는 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었고 대부분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 중에 되게 능력 있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막 이제 좀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오래 못 가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또 CS 같은 경우에는 막 8시간 동안 시달리다 보면 보통 힘들어하고 많이 못하는 경우를 봐서 저희 딴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은 재택까지 하니까 더 좋은 네. 그런 부분이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근데 어차피 뭐 사업을 하면은 항상 고민이 되고 뭐 돈 쓰면은 메꾸고 싶고 뭐 돈이 뭐 빚이 계속 생겨가지고 빚을 빨리 처리하고 싶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그 빚을 계속 내서 그 규모를 확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좀 활용을 하시던가. 대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출을 좋아해서.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되게 잘하는 분야도 있겠지만요. 좀 직원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일을 가르쳐 주시면 직원분들께서 일을 더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분야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일은 돌아가게끔 하고 뭐 하시고 싶은 구상이 있으면은 그렇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광고 판매도 하죠. 광고해서. 네. 예. 대량 그럼 지금 하는 게 대량 등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상품 사입해서 의약예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품 사입해서 도매사에 공급하기도 하고 직접 팔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량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위탁 도매사 상품을 그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데 광고를 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크게 3개의 그 판매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매출로만 봤을 때는 대량 등록해서 그냥 올린 게 매출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인데 이제 순이익으로 보자면 광고가 지금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마진이 좀 높아서. 마진이 높아서 지금 그 우리 이 세 분이 광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 분석 오늘 이제 그 시간 리포트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광고하라 그러면 그죠? 그 광고 배우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죠? 네. 예. 네, 그 배우고 나면 그게 틈도 좀 덜 가고 예, 이익률도 훨씬 높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안 할까요? 글쎄요.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그만 하시는 분들을 좀 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 좀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노력과 시간이 들다 보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광고 상품 가공은 직원이 직원들이 하고 그죠? 있어요. 예. 대량 등록을 하는 거 그냥 등록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등록하냐 뭐 이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느 교육 과정을 듣거나 뭐 유튜브를 보면 뭐 상품 가공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품 가공하면은 뭐 상품명 바꿔라, 뭐 키워드를 잘 넣어라, 뭐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만약에 한다면은 저희도 일부 뭐 하고 있긴 한데 뭐 크게 뭐 그걸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규칙이나 뭐 정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고 상품 가공을 하려면 또 직원 통해 가지고 더 잘하시는 직원들에게 맡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의 가공 안 해요. 저희. 거의 버튼만 거의 누르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가공을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 들여서 요즘에는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 제가 일 배울 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따로 그냥 대량으로 올리는 거는 가공 안 하고. 그러니까 광고 쪽에 주력을 하니까. 예. 실제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접는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네. 이 클레임 네. 부분들, 뭐 진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멘탈 나갈 때까지 막 멘탈이 흔들리는 네. 경우도 있죠. 네네. 가장 우리 그 초진상 고객님 케이스가 있다면 초진상? 에피소드. 저 처음에 일했을 때 예. 찾아오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주소 거기로 찾아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 좀 남자분들이 그러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일 때문에 찾아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나름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뭐 내가 이걸 샀는데 네. 좀 늦게 오는 경우나 예. 응대가 잘 안 되는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업무의 특성상 저희가 물건 가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급사 통해 가지고 뭐 궁금한 일 생기면은 공급사한테 전화를 먼저 해야 되고 어차피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왔다 갔다. 뭐 그거를 조금 이제 못 기다리시는 분들 경우에 이 업무에 잘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구구절절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객분들이. 왜 너네는 물건도 없이 뭐 그렇게 하냐.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하면. 자기 물건 가져가면은 오히려 쉽죠. 응대하기가. 네. 근데 이게 숙명 같은 이런 위탁 도매를 이용할 때 숙명 같은 케이스인데 그 저희 그 판매사 한 분은 우리 이제 본인이 그래요. 만약에 개목걸이를 팔았는데 반품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니 클레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고객한테 계집까지 판다. 개목걸이에 플러스 계집까지. 그냥 이 언변이 이야, 이게 진짜 아니 정말 그분은 강성 고객을 만났는데 감동해가지고 누구지? 있어요. 그 보험사 다니셨던 진짜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5배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설득을 어떻게 하냐면 죄송한데 저희가 그 1번 창고부터 7번 창고까지 해서 2만 평 부지의 창고가 있는데 왜요? 근데 저희는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70세 이상 된 분을 쓴대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 잘 몰라서 엉뚱한 거를 포장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고 이런 실수를 한다고 그 어르신을 혼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두게 하면 그분 당장 어떡하냐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감동, 계집까지 산다. 어느 정도 멘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훈련도 필요할 것 같고.